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호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2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안으로 진행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정책 건의 주제 토론을 거쳐서 통일 의견 설문지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종합 정리해 2분기 의장님 정책 건의에 소중히 반영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 구조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들 간의 관계 변화로 다자 간 협력 체제가 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이익 블록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재무장과 글로벌 군비 경쟁이 촉발됐으며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글로벌 협력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과 ICBM 시험 중단을 약속했던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반드시 중지돼야 합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동맹과 한국에 대한 미국 안전보장의 견고함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기초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문제 대응을 주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 개발 구상을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일방적 대북 유화 정책이 아니라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남북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것입니다. 언론 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의 기초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등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통일 기반도 마련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통일 거점을 설치해 통일 담론을 확산하는 한편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등 젊은 세대 맞춤형 통일 교육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북 인도 지원은 조건 없이 추진하되 필요한 곳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인도 지원의 효과를 살려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지원에 호응한다면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한반도 보건의료 플랫폼 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은 대북 식량 및 긴급 구호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분단이 수십 년 지속되면서 이산가족을 비롯한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를 확인하고 정례 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회담과 국제협력을 통해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은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한국 사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정기회의 주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